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저전력 D램, 여기에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급하는 그 기업을 오늘 제가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상회를 했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의 좀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조정이 좀 심했던 분야가 어디냐, 유리기판이 굉장히 좀 심했고요. 그리고 향후 좀 새롭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저전력 D램, 이런 분야에서는 오히려 약진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도 새로운 주도주가 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도, 엔비디아가 항상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새로운 주도주들이 좀 튀어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블랙웰이었고, 블랙웰이 발효를 잡아달라고 하니까 유리기판이 탄생했듯이 이번 4분기의 주도주는 무엇일까? 자, 새롭게 시작될 반도체의 조정 이후에 스타트를 끊어준다면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아가게 될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이 기업 빨리 사세요. SK와 삼성전자가 수주를 독점으로 줄 수밖에 없는 대박주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흐름, 그리고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아가게 될지 오늘의 대박주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주당 수익이 훨씬 더 잘 나왔고요. BPS죠. 그리고 매출도 3.39%, 예측치니까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레비뉴스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매출이 거의 3배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걱정을 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서 안 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랬던 건들이 좀 나오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또 메타에서는 갑자기 또 200조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 센터가 관건이겠구나, 데이터 센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센터가 분명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자, 그럼 왜 떨어졌을까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주로 밀었었던 게 이제 블랙웰, 그리고 블랙웰의 발열,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온디바이스와 온디바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소캠 칩이거든요. 요쪽으로 엔비디아가 방향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다. 데이터 센터 매출 걱정하지 마. 블랙웰 이미 잘 팔려. 그러니까 블랙웰 쪽에 들어갔었던 기존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발열 부분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실망감에 좀 매물이 좀 출하가 됐고요.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소캠 칩 쪽으로, 제2의 HBM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우위에 설지 SK하이닉스가 우위에 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일단 단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쉽게 말해서 전 조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승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지난번에는 유리기판이었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사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그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덩어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을 할 거고, 그 아래에 따라가는 필옵틱스였던 유리기판 대장주였던 요런 느낌이라든지,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우리가 하나씩 체크를 해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제2의 필옵틱스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좀 기회장이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항상 엔비디아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명확한 근거는 없었으니까 3분기에 컨센을 상회했어요. 예상을 상회했는데 블랙웰이 4분기 출하로 미뤄지면서, 그럼 이제 블랙웰이 대세가 되겠구나 하면서 블랙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블랙웰 문제가 파열이라고 하니까 유리기판이 떠올랐듯이, 그러면 지금 4분기 발표가 나왔고 연간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졌네. 왜 떨어졌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 때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음 상승할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블랙웰 관련된, 발열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공식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젠슨 황이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말을 해주는 그 공식 석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 남아있는 그리고 지금 제일 가까운 젠슨왕의 공식 석상은 GTC 2025입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 열리게 되는데 요때 기조 연설이라든지 새로운 엔비디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게 되면 요때까지는 반도체가 뭐 조정의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요때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 제품이 그리고 그 제품에 들어가는 그 소부장 기업들이 그리고 삼성, SK하이닉스 어디 쪽 밸류 체인이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가도 이제 향후 반도체의 커다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GTC 2025 그리고 향후 2의 HBM이라고 불리는 소캠 관련주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대박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2월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꽤 많은 종목들을 그리고 기업들을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요걸 따라 사세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소개해 드린 지 오래된 종목도 있고 얼마 안 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야, 이 녀석이 얼마나 대단한데 대박주를 준다 그러냐, 추천주를 준다 그러냐,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여러분들 위해서 확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드렸었던 소개시켜 드렸었던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인테크가 있었습니다. 2월 6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요 2,000원대에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3,2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한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2월 7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요 13,000원대에 말씀을 드렸었고 16,000원대 1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YC캠 2월 9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M&A 관련된 이슈가 좀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식 공부방에서 비중 축소 내지는 스윙 관점으로 전환을 하라 말씀을 드리면서 YC캠은 생각보다는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제가 2번이나 강조를 드리는 기업인데 제가 2번 이상 강조드리는 기업은 거의 이번 달에 원픽이다 라고 좀 보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4만원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5,000원 돌파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했고 2차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 마찬가지로 2번 강조를 드린 기업인데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12,000원대에 소개를 드렸었고 1차 목표가 당연하게 도달을 했고 2차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800원까지 한 50% 가까운 상승세가 이미 나온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셈입니다. 2월 11일에 CX에 관련된 관련주로 소개를 드렸었고요. 만원이었었던 주가가 13,000원 도달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2차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시그네틱스. 제가 2월 12일에 패키징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800원대 소개를 드렸었고 1,030원 돌파하면서 3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이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11만원대에 소개를 드렸었고 1차 목표가 2번이나 달성을 했습니다. 14만원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요것도 한 20% 가까운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농화성 제가 2월 21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30% 가까운 상승세 20%에서 30% 사이 요 정도 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2월달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다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매매하는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공부방 하나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부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멘트도 계속해서 달아드리면서 어떤 상황이고 지금 목표가 그리고 부근이다. 아니면 매수 매도와 비슷한 직결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한테 뭐 매수 타점이다, 매도 타점이다 이런 식으로도 꾸준히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뤄드린 기업들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나가는지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100% 함께 체크를 해보고 공부를 해 나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공부방 참여 방법 영상 중반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좀 이제 집중해서 시청하셔 가지고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까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이슈되는 종목들, 상승 여력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공지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공부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인 오늘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TC 관련된 일정을 좀 보게 될 텐데 3월 17일과 이제 21일까지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뭐가 있냐면요. 개인용 슈퍼컴퓨터인 DGC 공개가 됩니다. 정확히는 공개보다는 공개를 목표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캠 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2의 HBM으로 GPU에만 주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HBM 메모리 이제 제2의 HBM으로 가겠다. 그게 바로 소캠 칩이다라는 건데, 자, 소캠 칩, 뭐 Specialized on Board Cam이라고 해서 이제 소캠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보면요, 저전력 D램이 들어가요. 기존의 DDR5, DDR4도 물론 저전력 D램이지만 이제 LPDDR5X라고 하는 추가적인 초전력, 초저전력 D램을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발열을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쭉 가는 병렬식 처리 구조가 아니라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는 꿈의 칩입니다. 근데 그만큼 발열이 많기 때문에 전력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저전력 D램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전력을 많이 쓰니까 저전력 D램을 많이 넣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D램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CXL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판 CXL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져야 온디바이스 칩이 나올 것이고 그 온디바이스 칩이 적용돼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데이터 센터에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조차 문제가 돼 가지고 좀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해결하려고 한 게 저전력 LFP 싸구려 LFP를 여러 개 깔아 놓는 요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더 미래로 가려면 이 데이터 센터 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온 디바이스로 가려면 결국은 온 디바이스라는 것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데이터만 업데이트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는 데이터 센터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스스로 생각하고 보완하고 생각하고 보완하고 이러려면 훨씬 더 빠른 일처리 속도와 훨씬 더 고출력의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그거에 없으니까 지금 현실에서 상용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펑 터져 버리잖아요. 요런 것들.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게 하는 CXL 칩 요런 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요걸 가능하게 하는 온 디바이스 칩이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구비가 돼야 휴머노이드, 인간 형태의 AI 로봇이 탄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유리기판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한 번의 사이클을 돌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지금 조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유리기판의 가치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중요한 소캠 칩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8경 4천조였나요? 요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들어가는 그 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쪽을 좀 공략하려는 움직임이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GTC 2025에 요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협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D램 공급량을 좀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아직 1 등입니다. D램 관련해서는. 지금 점유율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40% 가까이가 되고요. 근데 SK하이닉스 좀 더 늘어났어요. HBM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36%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22.4%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까지 이 저전력 D램에 가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쪽도 DDR4, DDR5까지는 출시를 할 것인데 이제 LPDDR 추가적으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LPDDR5X라든지 5M이라든지 요쪽 단계는 그래도 아직은 아닌데 무섭게 좀 추격을 하려고 하고 있다.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결국 여기 들어가는 저전력 D램이 엔비디아가 새롭게 출시할 소캠에 탑재가 돼야 되니까 저전력 D램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D램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필요로 되니까. 자, 그리고 D램 그리고 특히나 DDR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램을 감산을 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재고가 줄어들고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대세는 저전력 D램 쪽으로 갈 것이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LPDDR5M을 만든다고 합니다. 모바일용이에요. 더 작은 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저전력 D램을 만든다. 결국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LPW D램 삼성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에 3년 뒤에 온디바이스를 적용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년 뒤를 벌써부터 구상할 정도로 저전력 D램의 신기술 개발에 굉장히 진심인 모습을 두 기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소캠 이걸 어디서 발표를 한다? GTC에서 발표를 한다. GTC 2025가 언제 열린다? 3월 17일에 열린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CEO들이 여기에 모인다. 자, 그리고 뭘 발표하냐? 소캠 칩이 적용된 개인용 슈퍼컴퓨터 DGC 발표가 된다. 자, DGC 발표가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캠 누가 만드니? 삼성이니? SK니? 이게 밸류 체인에 그리고 관련해서 주가 상승을 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전력 D램 관련된 기업들이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질적으로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들이 주가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캠 쪽으로 이미 주가가 사실 옮겨가고 있다라고 사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굳이 삼성전자를 불렀거든요. 사실 SK하이닉스 쪽에서만 물량을 받아도 돼요. 근데 왜냐? 소캠 더 많은 D램이 필요로 된다 그랬죠. SK하이닉스한테만 D램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양이 모자라거든요. 소캠 칩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램을 탑재할 수 있다. D램을 탑재할 수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더 많은 D램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전 세계 유통의 80% 가까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불렀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역시나 여전히 저전력 D램 분야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둘 다 아니면 한쪽에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부터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저전력 D램, 여기에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급하는 그 기업을 오늘 제가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까지 엔비디아 흐름 실적 발표에 의해 새롭게 시작하게 될 그 대박주 오늘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주식 공부방 들어오는 방법 말씀드리고 영상 대박주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가 뭔데 방을 운영을 하냐? 너 뭐 사기 불법 이런 애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전문 자문 인력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자문력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면 결국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상한 내용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1668-5284번으로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뭐 구독 한번 더 누르시면 안 됩니다. 구독 취소되니까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가 좀 특이하죠? 010 이런 번호 아니고요. 자, 010 이런 번호는 사실 불분명하잖아요. 어떤 핸드폰인지도 모르고. 자, 1668-5284번 요거는 여러분들 뭐 홈쇼핑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말 그대로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수신만 가능한 번호예요. 왜 이걸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들 개인정보 이거 초대 링크 발송해드리고 바로 파기가 되게 따로 제가 발급을 해놓은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 뭐 팔린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1668-5284번으로 만들어놨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걱정 없이 들어오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언제 유료로 전환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료라고 해서
뭐 허접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또 유튜브 복귀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셨다면 유료로 바뀌어 있어도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영상에서 무료라던데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링크 발송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1668-5284번 이건 제가 약속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안내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당일 주도주 이런 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얼마만큼 한 달 정도 보는지 2달 정도 보는지 몇 % 상승 여력 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 목표 주가 그리고 매수 가능 구간까지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보시더라도 중장기 사실 뭐 날마다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넣어놓고 한 달 정도 딱 보유하면은 상승하겠다 싶은 종목들 제가 이거 보고서 형식으로 리포트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방에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도 시장 하루 종일 못 보고 계시는 분들 이 보고서 하나만 딱 보시고 아 오늘 시장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내일 이런 일정이 있구나 체크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참여 방법 뭐라고 말씀드렸죠? 1668-5284번 구독이라고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전송 미리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엑시콘입니다. 최근에 엑시콘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엑시콘이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좋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 자체가 유리기판으로 수혜를 받지 못했는데 하방은 함께 맞아가고 있는 사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지 라인이자 매수가와 좀 비슷한 그 구간에 위치해 있어서 엑시콘을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엑시콘 뭐하는 기업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디램 테스터 최종 검사를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미 DDR4와 DDR5의 테스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저전력 D램으로 가게 됐을 때 추가적인 수주를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이 CXL 사업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SK하이닉스도 결국은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저전력 시대로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CX에 관련해서도 삼성전자 쪽에는 이미 하반기 테스터를 출시를 해서 납품을 할 예정이었고 SK하이닉스 쪽에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사실 원래 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출시가 미뤄졌어요. CXL 자체가 출시가 되지 못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CXL 쪽에 그리고 소캠 쪽에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저전력 D램 관련한 테스터 관련주로서 수주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받아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엑시콘 하면 이제 YC의 지금 이웃사촌 가족 회사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YC가 대표이사가 삼성맨 최명배 씨예요. 그래서 엑시콘, YC 이런 테스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삼성맨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YC가 삼성전자 HBM 진출 당시에 굉장히 엄청난 수혜를 받았거든요. 자,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XL로서 그리고 소캠으로서 저전력 D램이 필요한 그 칩 관련한 테스터 장비주로서 이제 차세대 저전력 D램 LPDDR5X라든지 DDR4X라든지 이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엑시콘의 새로운 저전력 D램 테스터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분명히 링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Y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000원짜리 주식이 22,950원까지 갔습니다. 이때가 삼성전자 HBM 도전 선언이고 이때 테스터 장비를 꽤 많이 들여왔어요. 그래서 테스터라 그래서 상승폭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테스터 장비 굉장히 중요하고 테스터가 결국은 수율을 높여요. 그리고 그 수율이 매출과 직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D램을 생산하는 것보다 테스터가 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테스터는 결국은 모든 기업한테 다 팔 수 있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도 팔 수 있죠.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도 파트너사로 있었던 이력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세 가지 기업들만 모두 합쳐도 전 세계 D램 시장을 다 먹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전력 D램의 상용화, 저전력 D램의 가시화가 나온다면 엑시콘은 사실 전 세계 저전력 D램을 독점할 수가 있다. 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이다. 삼성전자 쪽의 밸류체인이다. 이게 아니라요. 둘 다
두 밸류 체인 다 엑시콘이 테스터로서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줘야 되는 자리고 저항을 맞고 떨어진 거예요. 요 라인의 매물대를. 여기를 뚫어줬어야 되는데 뚫어주지 못했고, 그쵸? 그러면 뚫어줄 만한 무언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GTC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한 3월 정도가 되면 스멀스멀 이제 관련해서 디램 저전력 디램 관련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면 요 라인을 뚫어주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매수가는 요 라인 현재 가격 아래 보다는 괜찮겠다. 지금 12,750원 정도에 있거든요. 현재가가 충분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제가 주봉을 보면서 사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가 위치를 했었던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은 1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 요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차 목표가가 17,500원입니다. 그래서 12,750원에서 17,500원과 2만 원 사이 넉넉 잡고 이제 2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업사이드가 꽤 많이 열려져 있어요. 한 50% 정도 열려져 있는 기업이고요. 하방으로는 지금 만 원 라인을 말씀을 드려 놨는데 12,750원에서 하방이면 한 아래로 한 20%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상방이 더 많이 열려져 있는 기업을 위주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상방, 신고가 구간, 뭐 신고가 랠리, 피롭틱스 이런 기업들을 사실 잘 소개해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어쨌든 사람마다 투자 철칙이 다른 거니까 그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틀린 투자는 아닌데 어쨌든 담아 놓고 여유롭게 지켜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거든요. 상승을 가져가다가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장을 항상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넣어 놓고 쪼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많이 봤던 기업들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소개시켜 드리는 기업들이 좀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모르는 종목들 여러 개 던져 드리고 봤죠, 올랐죠 이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양질의 정보와 양질의 종목을 좀 공유를 드리는 게 좀 옳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자신만의 좀 똥꼬집인데 그것 때문에 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나 봐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안 눌리고.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소문도 많이 내주셔 가지고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엑시콘이기 때문에 현재 라인에서 요 박스권 안에서 물량 잡아가면 돌파 시도를 했을 때 우리가 17,500원에서 2만 원 사이 요 라인에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삼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관련된 설명은 지금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어서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요렇게 좀 유동성이 붙어주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와 뭐 매도 관련한 부분들 말고도 이렇게 단일가 거래 지정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VI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엑시콘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뭐 체크를 하셔도 좋고 뭐 스스로 해 보셔도 좋은데 제가 주식 공부방에서 이렇게 꾸준히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엑시콘 관련된 그리고 그 외적인 종목들의 흐름도, 그리고 시장의 흐름도 체크를 하시는 것이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말씀드렸던 것처럼 1668-5284번입니다.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초대 링크 발송을 해 드릴 건데, 최근에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 혹여나 누락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668-5284번으로 아직까지도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꼭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요 댓글 창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에다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이렇게 링크도 달아 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2번 방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2번 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방은 여기서는 이제 보고서, 리포트, 뭐 무료 신규 추천주 요런 것들이 나가는데 요거는 사실 저 혼자만 이제 작성한 자료도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다가 공유를 드리긴 좀 어렵고, 제가 요거는 2번 방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개설을 해 놓은 거예요. 영상 통해서 공유 드린 종목들
그리고 뭐 시장 상황 이런 것들 코멘트 드리는 요 2번 방은 제가 오픈되게 공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문자 보내 놓으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계시다가 괜찮다 싶으시면 그냥 여기만 있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1번 방 들어오면 1번 방에만 있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둘 다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오매불망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실까 봐 제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다는 점 요거 좀 전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 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고 많이들 참여하셔 가지고 이제 향후 이제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 저전력 디램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함께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박프로와 함께 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